이번 여단 체육대회에 나 대대장은 사활을 걸었다. 체육대회는 전투야 전투. 반드시 승리한다. 알겠나? 인사과장, 이번 단체 티셔츠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지? 네, 이번 체육대회관에는 커스텀 티셔츠로 준비했습니다. 아니 그 티셔츠 멀티캠으로 커스텀한 거야? 좋아, 아주 좋아. 대장님, 혹시 저 이번 체육대회 때 이 커스텀 패치로 통일하는 게 어떠십니까? 고퀄리티의 깔쌈한 디자인, 무엇보다도 우리 대대원들이 이 멧돼지 부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커스텀 패치까지? 좋아, 아주 좋아. 고퀄리티의 커스텀 티셔츠와 단결력을 높이는 커스텀 패치. 군인용품의 모든 것, 군인. 검색창에 군인을 검색해주세요. 제가 우리 김상원님하고 처음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우리 김상원이 군의 그 여러 가지 그 제보나 이런 뉴스들을 가지고 이제 막 이것도 문제가 있고 이거 개선돼야 된다 해서 따끔따끔하게 이제 많은 그런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김상원님 출연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군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군이 이런 방향으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걸 좀 고쳐나가라고 메시지를 자꾸 주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군을 흔들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바로 그 군을 이루고 있는 거기에는 바로 우리 순수한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 지금 전역하신 분들, 이분들 다 순수하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왜 이런 모습이 됐느냐 보십시오. 지금 오물풍선부터 해서 북한의 미사일 쏠 때, 그 다음에 천안함, 연평해전, 강릉의 잠수함 이럴 때 그때 국가가 불렀을 때 거기에 우리 순수한 군인들 가지 않았던가요? 다 거기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임무 수행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덮치라니까 실제로 덮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군인의 실제 본 모습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는 뭘 놓쳤냐 이거예요. 딱 하나예요. 제복을 입은 사람은 계급이나 지위나 나이나 그 어느 부대나 신분이나 상관없이 그 군인의 명예 제복의 가치는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군대는 바로 차별을 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군에 대해서 이거 안 되네 이거 안 되네 얘기하는데 제가 그럼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볼게요. 한번 혹시라도 분명히 이 유튜브 또 군의 또 관계자들 또 캡틴 김상호 하면 유튜브 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대안을 나한테 한번 드릴 테니까 버리지는 무시하지 마시고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아까 제가 꼭 군이 사람 때문에 얘기했잖아요. 그때부터 우리가 병이 하나 생긴 것 같아요. 권한임이라는 것을 되게 두려워해요. 임파워먼트라고 하잖아요. 그걸 되게 두려워해요. 권한을 주는 걸 되게 두려워해요. 왜 그렇겠어요? 부하를 못 믿는 거겠죠. 근데 왜 못 믿을까요? 나중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책임 안 되죠. 또 그만큼 믿을 수 없을 만큼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 해병대의 그 신병교육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거의 한 세기 이거를 보지 1세기를 보지 말고 한 반세기만 보라는 거예요. 걔들이 그 6.25 전쟁 이후에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현재 어떤 모습이 이렇게 이루어졌는가를 면밀히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10년도죠. 그때 그 국방부 장관이 신병교육에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그때 신병교육 한번 확인해봐.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 미국에 갔었습니다. 가서 제가 그때 이제 미국의 교육사, 그 다음에 그 포스트 잭슨의 미 신병교육대, 그리고 미 해병대 이걸 제가 이제 디자인을 해서 거기 갔다 왔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짚어줬어요.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단 1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장군하고 같이 갔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육군은 보수적이고 너무나 큰 조직이에요. 하지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해서 우리가 하나씩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권한 위임하는 거 보세요. 여기도 있잖아요. 이건 다른 사진이지만 똑같잖아요. 훈련병 앞에서 지휘관이 교관에게 권한 위임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모자를 한번 보십시오.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은 모자를 벗고 있잖아요. 나머지 모자를 쓰고 있잖아요. 여기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은 현재 미 해병 그 지휘관입니다. 연대장입니다. 근데 모자를 벗고 있죠. 모자를 안 쓰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연대주임원사, 그리고 대대주임원사, 그리고 행정보호관이. 근데 캠페인 커버라고 합니다. 저걸 다 쓰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교관들 쓰고 있죠. 근데 중대장 벗고 있죠. 이게 뭐냐면 지휘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신병교육에 관한 한 모든 책임을 다 지고 수행하는 하나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것을 교관들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전통으로 딱 그 규정으로 자리 잡혀서 주임원사 가 이것을 제대로 교육하고 있느냐 다 확인하고 저도 가르치는 거예요. 왜? 이게 무너지면 미 해병대의 가치가 무너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목숨처럼 지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2010년도에도 제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돼요. 왜 안 되겠어요? 간단해요.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말로는 잘하죠. 제가 팜플렛에는 참 잘해요. 그런데 실제 필드에서 이루어지는 건 없다 이 말입니다. 좌측에 보면은 그 하달의 미 육군 원사 학교장은 원사예요.
제가 그쪽에 학교를 나왔어요. 매우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육군 부사관학교장은 투스타. 이성 장군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 나라의 대통령과 또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 서로 만나죠. 대통령이 가서 국무총리 안 만나잖아요. 카운트 파트너로 가잖아요. 그러면 저 국방부 장관이 미국에 가면 국방부 장관 만나죠. 합참의장이 가면 합참의장 만나죠.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 부사관학교장은 미국 가면 누구 만나야 돼요? 원사 만나네요? 카운트 파트너가 안 되죠. 자,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부사관학교장이나 이런 데에서 이것을 미군들은 하는데 왜 이것만큼 양보를 안 할까요?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반대로 해볼게요. 그럼 부사관이 능력이 없어서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럼 이 능력이 없는 것이 그 부사관 자체의 문제냐, 아니면 능력이 없다는 그분의 문제냐는 것이죠. 능력이 없으면 키워야죠. 그렇죠. 투자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것도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모순 덩어리예요, 완전히. 저는 예전부터 항상 주장했던 게 사관학교 훈육관들 전부 다 훈련부사관으로 바꿔야 된다. 그렇죠. 그냥 훈육관들 진급 달려 있고 네. 초능 진급하는 애들이 과연 과감하게 네. 생도들을 길러낼 수 있겠느냐. 네. 그 생도들이 내가 스승으로 모셨던 부사관들을 나중에 야전 가서 그들을 또 다른 맛이 만났을 때 내가 존경하던 스승님의 계급이지 않습니까? 네. 그들을 존중할 수 있는 그 문화도 나올 것이다. 훈련부사관에게 전적으로 장교 교육기관도 맡겨야 된다. 그들이 더 필드에서 뛰는 사람들이니까 초급장교들은 필드에서 뛰는 다 창크 전투력의 핵심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훈련부사관이 교육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것도 이제 유명무실 됐죠. 육사에서 처음에 도전을 했는데 네네. 네, 우야무야 됐죠. 네,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저 육사 1학년 그 훈련소에서 그 체험 교육하잖아요. 1학년 그 하계 훈련 때 육군 훈련소 1주인가 2주 마치고 부사관 학교에 가서 다시 1주인가 네네네. 2주 교육이 있었어요. 그때 65 교육받으신 분들 저한테 1시간 강연 들었을 거예요. 그거 기억하시는 분 제가 하는 얘기 그때를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저한테 뭐라고 소감문을 썼었는지. 그때 한 40명이 그때 소감문을 썼었거든요. 그 소감문 제가 작년에 다 태워버렸어요. 전역하면서. 그걸 한번 보여드렸으면 정말 부끄러웠을 건데 그때 그 소감문은 뭐냐면 부사관이 이게 부사관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맨 마지막에 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훌륭하게 성장해서 대한민국 훌륭한 장교로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대장할 때 내가 주임원사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그날 교육을 끝내줬어요. 20년 전이에요. 거의 한 20년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육군사관학교 찾아갔었어요. 그때 그 사자새끼 길들이라고 뭐 그런 표현 하잖아요. 기초교육 사주할 때 육군사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현역 부사관들을 그 병교육 교관으로 넣으면서 그거를 국방부에 띄워가지고 대대적으로 뭔가 하는 것처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진작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육군사관학교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그 관계자 한 명을 만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그 배경하고 맥락을 설명해 드리고 방향성을 설명해 드리고 나를 여기에 불러달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갔겠어요? 못 갔겠어요? 못 갔죠. 못 가죠. 왜 그러냐? 그 관계자 말 한마디도 못 꺼냈어요. 자, 그리고서 21년도에 아마 우리 최 원사님인가 뭐여서 현역분들 아마 거기에 일단 좀 교육시킨다고 넣은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답답하시죠? 네, 그 이성 장군 말씀하신 것도 저는 부사관학교를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학교장님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네. 학교장님 물론 그때 되게 여군 학교장님 그랬군요. 되게 관심 네. 많으셨고 되게 부사관들을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신다고 저는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애정은 느껴졌는데 네. 애정에 대해서 제가 100점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현실에 대한 얘기를 탁탁탁 꺼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러시는 거예요. 모르죠. 그래서 제가 그때 육군 부사관학교 주임원사님을 쳐다봤어요. 모르죠. 주임원사님, 왜 학교장님 이걸 모르죠? 또 주임원사님은 그냥 끄덕거리면서 수천만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왜 얘기를 안 하셨어요? 했더니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이게 아무리 애정이었고 아무리 사랑을 해도 아무도 모르고 이걸 얘기를 안 해주는구나, 이 사람한테.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가 바뀔 수가 있는가? 네. 내가 그때 그걸 많이 느꼈는데 아무튼 계속해 주십시오. 네, 잘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가격이 수도권이 제일 비싸잖아요. 네. 지방은 아파트 가격이 차이가 많아잖아요. 군도 수도권과 지방이 있고 그러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지방에 뭐 호구냐 이거예요. 자, 이게 제가 왜 이걸 예를 들어드냐면 군인은 분명히 하지만 훈련병과 또 2등병이라고 제가 2등병을 하겠습니다. 2병부터 쭉 계급이 올라가서 장군까지 있어요. 2병과 장군까지의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 굳이 비유하자면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뭐 전투복을 입는다? 뭐 계급장이 다 똑같죠. 근데 아주 기가 막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누구든지 그 직책에선 초보라는 거예요. 초보입니다.
그래서 군인은 그래서 만들어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만들어야 돼요. 그럼 만들려면 어떻게 되죠? 교육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우리 육군에 없는 게 바로 이 교육 인프라예요. 교육 인프라가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군인을 만들 수가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대한민국 사회는 고도의 압축 성장을 했어요. 빨리 하면서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무기나 장비 같은 경우는 돈 있으면 금방 이제 뭐 5년이든 몇든 계획을 태워서 예산 태워서 충분히 검증 단계를 거쳐서 무기를 하나 들여오면 딱 그것을 이제 전력화되면 하나 이루었도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그건 돈 있으면 사올 수 있잖아요.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경우가 다르잖아요. 제가 아까 이등병부터 장군까지의 공통점은 다 누구나 초월하겠잖아요. 그래서 경험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양성하는 게, 사람을 키워나가는 인력을 개발시키는 게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부사관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가 아니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이제 해놨잖아요. 지휘관은 전지전능한 신이냐 이거예요. 아니죠. 부하는 늘 그 자리에 있고 지휘관은 다시 새로 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부대에 어느 지휘관이 바뀌어도 지휘관의 의도대로 그 부대는 항상 움직일 수 있는, 어느 데 왼쪽으로 하면 왼쪽, 오른쪽 마음대로 지휘관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한다는 거죠. 부대는 그냥 내버려 두고 지휘관만, 우수한 지휘관이 보직했다고 좋아하고 있어요. 양 100마리와 사자를 얘기하는데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슈되는 게 뭐예요? 장비가 있는데 사람은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있으면 또 뭐합니까? 그 사람이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냐고 묻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부사관 언급했습니다만 우리가 육군이 태생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 그 해안선부터 해서 또 GOP까지 전부 다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 독립중대, 다 부대가 뿔뿔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군들처럼 포트 개념, 기지 개념이 아니에요. 전부 다 독립중대로 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인프라도 안 돼 있고 적시적인 인사 교류가 안 돼요. 대표적인 게 GOP에 올라가면, GOP에 올라갈 때는 모든 인원을 다 100% 채워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밑에 예하대는 어떻게 돼요? 텅텅 비어있죠. 비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태생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삼성 장군 말씀했잖아요. 이분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 동일한 계급에 의해서 비슷한 자력 대 자력으로서 체인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보직가니까 소대장 하라고 하고 행정국 주임하면서 3개 부대였는데 저한테 행정보관 하라고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부사관은 이 인력 계획이라는 순 거짓말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울거먹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제 전역한 첫 번째 이유가 역보직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1대1의 이 자원이라는 것은, 그 부대의 전투력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빠지면 다른 사람이 채워줘야 그 균형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부사관은 이게 지금까지 불가능했다는 거. 근데 이거를 공공연한 사실인데 이거를 누구도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과연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우리 국방위원들은 또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다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사관은 정원의 인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육을 가고 싶고 내가 하나의 그 직책으로서 또 하나의 전투원으로서 내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져야 돼요. 여건이 돼야 돼요. 근데 못 가요. 가는 순간, 그걸 가겠다고 의사표현하는 순간 제가 제일 많이 경험한 게 그거예요. 이 새끼 나하고 같이 근무하기 싫구만, 내가 믿구만. 저 평정의 불이익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지휘관의 한 사람에 따라서, 그럼 지휘관만 그랬냐? 아니에요. 같이 근무하는 부사관도 그랬어요. 왜 그러겠어요? 사람이 빠지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부사관의 개발이라는 것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제거가 되지 않고 개혁이 되지 않고 혁신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사관의 문제는 이게 부사관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장교의 역할까지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2사단 문제를 바로 그 부분에서 짚어주는 겁니다. 그것은 중대장의 역할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체계적인 경험을 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교관에 의해서 규정과 법대로 그 역할을 수행했더라면 12사단 사고는 일어날 수가 없었던 문제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요, 사실은 2013년도에 12사단 전입 갔었을 때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제가 12사단 소대장 주지 말고 신교대에 보직을 주라. 내가 그럼 내 기억을 할 수 있겠다, 역할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무도 기울이 듣지 않았어요. 사단이 안전부대 소대장을 준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니요, 저 연대본부. 연대본부 소대장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보직받는 그날 행정보관 한 명이 전역한다고 명예전역 신청해버렸다고, 자료 생겼다고 그 사단의 인사 그 행정하던 그 친구가 저한테 그걸 가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사관이 그러니까 사람의 값어치가 어떻게 그 야전 현장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죄송한데 속된 말로 네. 정말 이거 비하 발언일 수도 있지만 네. 제가 지금 느낀 이 감정은 네. 제가 옛날 사업 망했을 때 그 건설 현장에 간 적이 있거든요. 네. 가면은 그냥 야 김씨 야 사람 비니까 너 글로 가. 그렇지, 그렇지. 야 오늘 그쪽 뭐 작업 뭐야 청소하는 거 사람 비니까 거기 가서 일해. 내가 뭐 그냥 거기는 그냥 내 시키는 것만 일하는 아침에 그냥 새벽에 가서 안녕하세요 출근 도장 찍으면 오늘 저기 가서 일해. 전문성이 없고 그냥 오늘 너 거기 가서 일해. 그런 느낌을 좀 딱 받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성이라는 것은 무슨 어떤 그 대학원을 나와서 석사학 이상의 어떤 학위를 갖춘 상태에서 해당 직무와 그 전공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있는 데를 뭐 2년이든 3년이든 한 거를 우리는 전문가라고 칭한다. 뭐 대충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감정을 저는 많이 느꼈다고 보시면 돼요. 거짓 저는 부인하지 않겠어요. 제가 그래도 왜 그런 상황을 겪어가면서 제가 왜 계속 그거를 하나의 제 자산으로 계속 받아들이면서 그걸 감내를 했느냐. 제가 해야 될 이야기를 나중에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 결코 진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혀 아는 거예요. 언젠간 내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정말 우리 군이 흔들리지 않는 군대로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